What a play! What a goal!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삭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 NHL에 많은 경기들이 있었어요. 평일이어서 뭐 많은 경기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제 골라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이제 뭐 풀로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1피리어드 보고 뭐 3피리어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. 근데 저 오늘 개인적으로 좀 길게 봤던 거는 에드먼턴과 플로리다와의 경기였어요. 일단은 이제 지난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 리매치이고 이제 뭐 시즌이 이제 한참 지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리매치고 또 이제 팀 전력이 또 잘 나가는 팀들이니까 네, 맥데이빗도 있고 드라이사이틀도 있고 플로리다에는 이제 바코브도 있고 라이나트도 있고 그래서 네임드 선수들도 좀 있고 해서 재밌게 봤습니다. 결론적으로 4대3으로 졌고요. 에드먼턴이 마지막에 4대2에서 막 엠티넷까지 해가지고 한 골 따라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에콤 선수가 아마 페널티를 주면서 그 시간이 날아가면서 저도 채널을 돌렸습니다. 4대3으로 플로리다가 그대로 이겼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 제가 헬러벅 선수 뭐 잘한다 하면서 반대로 이제 골리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픈 팀들이 있다. 그 중에서 몇 년 됐죠. 잭 캠벨 FA로 영입하면 했다가 이제 폭망하고 그나마 이제 스튜어트 스키너 선수가 조금 스텝업을 해주면서 선발 자리를 좀 그나마 조금 이제 차지하면서 이렇게 시즌을 지내고 있는 오일러스. 얼마 전에 그 오일러스 단장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골리 영입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뉘앙스를 보면 그러니까 스키너 선수가 못한다고 해서 데려오는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트레이드 매물로 나와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봤자 크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선수는 없다. 그러니까 스키너보다 뭐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트레이드에서 영입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믿고 그냥 뭐 굳이 다른 뭐 출혈을 내면서 영입할 이유가 없다. 스키너 선수를 믿고 가겠다. 뭐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발언이 있었어요.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이 경기를 봤는데 정말 스키너 골리를 가지고 뭐 지난 시즌도 결국엔 저 컵 파이널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스키너 선수를 데리고 결국에 우승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. 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경기는 스키너 선수가 좀 쉽게 먹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대2 상황에서 3대2로 이제 플로리다에게 넘어가는 그런 골이 있었거든요.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지금 가운데서 88번이죠. 슈미트 선수일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샷을 날리는데 앞에 뭐 방해하는 것도 없고 사실 눈 가림이 없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스틱이 막 이렇게 뭐 우리 팀이 스틱을 막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클리어한 지금 비전이 보이는데 이거를 막 먹히네. 네, 이런 골 허용 장면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골도 사실은 조금 운이 없기는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실점이었습니다. 여기서 그냥 23번이 그냥 샷 날린 거거든요. 이거가 이제 우리 편 수비수 스틱에 맞으면서 약간 굴절이 되면서 우당탕탕 너클퍽이 됐고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퍽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흘러나온 거를 다시 우겨서 플로리다가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두 개의 실점이 사실은 플로리다한테 지금 경기력이 밀렸던 오늘 경기였거든요. 지금 샤돈골도 보시면 32대 25로 그런 상황에서 2대 2까지 따라갔는데 두 골을 실점하는 게 이 두 골 다 뭐 운이 안 좋게 먹혔다기보다는 그냥 좀 골리의 미스? 네, 이런 골을 먹히는 걸 보니까 오늘 경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스키너 선수의 90% 세이브율이 깨졌습니다. 그래서 올 시즌에 40경기에서 20승을 거두면서 90%. 승수도 조금 아쉽죠. 왜냐면 오일러스가 그래도 좀 체급이 되는 팀인데 승수가 딱 5할을 찍어준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. 커리어 전체적으로 보면은
이제 좀 잭 캠벨이 폭망하는 그때쯤에 뭔가 이제 스키너 선수가 나오면서 91% 이렇게 해줬습니다. 하지만 지난 시즌 이제 90% 간신히 넘겼고 이제 올 시즌 89.8%가 지금 돼 있어요. 물론 뭐 다음 경기에서 잘할 수도 있고요. 골리라는 게 아니 팀 전체라는 게 어느 날은 5실점 하지만 다음 날에는 셧아웃도 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평균으로 봐야 되잖아요.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경기에 몰빵하지 말고 좀 나눠서 실점하고 나눠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하키 경기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. 오늘 위니페그 제츠가 내시빌한테 졌는데 다른 팀도 아니고 내시빌한테 2대1로 질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잖아요. 근데 하키가 그만큼 참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기는 합니다. 즉 뭔 말이냐면 스키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90%가 깨졌지라도 다음날 경기에서 잘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제가 보는 건 오늘 경기만큼은 이 두 개의 실점이 조금 아쉬웠다. 그래서 과연 스키너 선수를 데리고 계속 롱텀으로 이제 오일러스의 넘버원 골리로 믿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, 그 단장이 그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매물이 골리는 특히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 활발하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. 보통 시즌 전에 넘버원, 넘버2, 그 다음에 마이너에서 이제 혹시 부상이나 있을 때 비상시 올릴 수 있는 넘버 3, 넘버 4까지 세팅을 하고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골리를 다른 팀에서 막 데려오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.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많이 없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올 시즌만큼만을 봤을 때 가장 이제 핫한 매물은 존 깁슨 선수. 그러니까 오일러스의 골리 영입 루머가 나올 때마다 깁슨 선수에 대한 링크가 계속 뜨고 있는데 올 시즌만큼은 지난 몇 년간 중에 가장 폼이 좋은 존 깁슨 선수이고요. 또 한 명이 있어요.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비닝턴 선수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. 이 19년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팀에게 우승을 갖다 주었고 그걸로 이제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조금씩 하락, 그러다가 지난 시즌에 조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은 여전히 좀 그냥 그런 그냥 한 90%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리그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이제 평균보다 조금 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골리의 세이브율로 보면은. 그래서 올 시즌에 보시면 89%,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되게 좋은 리바운딩을 했거든요. 91.3%로 활약을 했는데 올 시즌은 좀 그렇습니다. 다만 최근에 이제 포 네이션스에서 결승전에서 오버타임에 이 비닝턴의 선방쇼가 이어지면서 야 대박이다. 막 지금 비닝턴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신드롬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깁슨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올 시즌만큼은 깁슨 선수의 폼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단장이 얘기하는 게 과연 이 두 선수 중에 스튜어트 스키너보다 과연 얼마나 데려온다고 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는 뭐 모르죠. 아무도 모르죠. 저도 모르는 거고. 다만 이제 폼 자체로만 보면 스탯으로만 보면은 올 시즌 깁슨 선수가 좋다. 스키너 선수보다 좋기는 하다 이겁니다. 근데 데려온다고 하면 좋죠. 데려오면 좋은데 어쨌든 뭐 안 되면은 백업으로도 쓰면 되는 거니까요. 향후에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다만 이제 셀러리 캡이 좀 세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고예요. 그러니까 올 시즌은 제외하고 깁슨 선수나 비닝턴 선수도 아직 2년이 남아 있고 스키너 선수는 올 시즌 지나고 1년 더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 나면은 재계약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깁슨 선수나 비닝턴 선수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. 이거 B2가 아니라 I예요. 그래서 또 이제 노장이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높은 캡 골리로 이제 6M 정도면은 사실은 엄청 싼 거는 아니거든요. 아무리 이제 캡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한들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거 설령 애너하임이나 세인트루이스에서 50%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이제 그러면 이제 3M 정도가 되는데 에드먼턴 단장은 이제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올 시즌만 보면은 깁슨 선수 50% 보조 받아서 데려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왜냐면 스키너 선수가 무너지면은 이제 백업 골린 피카드 선수가 가야 되는데 피카드 선수보다는 그래도 깁슨 선수가
조금 그래도 네임 밸류도 있고 올 시즌 폼도 좋고 확실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에드먼턴은 단장이 우리는 골리 여기에 많을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모르죠. 네. 당장 다음 주 되기 전에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누굴 또 영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에드먼턴 단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오늘 경기에서 보면은, 오늘 경기는 이제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트를 라인을 나눴습니다. 제가 보기엔, 감독이 이거 상대 매치업에 따라서 뭐 맥데이빗이랑 같이 넣기도 하고, 띄어내기도 하고, 뭐 이거는 이제 감독이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, 오늘 경기도 이제 마지막에 밀리니까 결국에는 맥데이빗이랑 드라이사이트를 그냥 한 라인에 넣어서 이제 몰빵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골을 따라가기는 했는데, 그러니까 이 맥데이빗이랑 드라이사이트랑 그냥 한 라인에서 뛰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러면은 이제 2번, 3번 라인에서 무게감이 떨어지기는 하는데, 뭐 같은 예로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겐첼, 포인트, 쿠체로브 그냥 1번 라인에 일단은 몰빵을 해놓고 그 다음에 2번, 3번 라인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존 쿠퍼 감독이 용병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드라이사이틀이랑 맥데이빗이랑 같이 붙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2번, 3번 라인에서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냐?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어떻게 따로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막 밀릴 때 굳이 붙이느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붙여서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, 눈 하기가 좋잖아요. 네, 재밌잖아요. 드라이사이틀과 맥데이빗이 한 라인에서 뛰면은 네, 그게 저는 좋아요. 네, 팬 입장으로는. 근데 뭐 감독 입장에서는 모르죠. 이제 스탯으로 기록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올 시즌에 에드먼턴의 5on5입니다. 이제 파워플레이는 어차피 이제 저세상급이니까요. 둘이 붙어서. 근데 이제 5on5에서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이 있으면은 이제 골과 골 허용이 이제 61%가 높아지는 거.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맥데이빗이 드라이사이틀이 없으면 골을 득점하는 것보다 실점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에드먼턴 팀 자체가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고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팀인데 즉 뭔 말이냐면 올 시즌에 드라이사이틀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맥데이빗도 드라이사이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가 꽤나 큽니다. 그 반대가 됐죠. 원래 이제 커리어 전체로 보면 맥데이빗이 최강인데 올 시즌 드라이사이틀 선수는 리그 최다 득점을 향해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골 순도 득점력이 지금 절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었을 때 맥데이빗도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겁니다. 그 전에는 이제 맥데이빗이 드라이사이트를 약간 이제 드라이사이틀이 맥데이빗 바를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만큼은 드라이사이틀이 있을 때 맥데이빗이 더 이득을 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즌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드라이사이틀이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둘이 붙었을 때 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실점보다는. 그런데 이제 에드먼턴에 이제 또 올 시즌에 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습니다. 좀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했습니다. 일단 버팔로에서 바이아웃을 당했을 때도 사실은 왜 바이아웃을 하지? 그래도 20골, 30골은 해주는 선수인데 되게 의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키너 선수의 득점력 자체는 검증이 돼 있으니까 에드먼턴에서 이제 2번, 3번 라인 아니면 1번 라인에다가 넣어서 왜냐면 에반더 케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는 상황에서 뭔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스키너 선수는 수비는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득점 많이 해주면 되는 선수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공격에서 이제 공격 몰빵인데 공격에서 뭔가 많은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51경기에서 지금 20포인트 정도 조금 넘기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좀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. 여기서 스키너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한 30골 정도는 원래 해주던 선수였는데 그 정도만 해주는 어떤 페이스만 됐다라면은 좀 분위기가 공격에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버팔로보다도 더 이제 지원율이 좋은 팀인데 근데 포인트가 더 떨어진다.
좀 이제 의아합니다. 그러니까 버팔로 팀 사정 안 좋았잖아요.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. 근데 보시면 21, 22, 30골, 23년에도 35골, 지난 시즌도 24골, 74경기에서 뭐 요 정도는 해줬는데 올 시즌에 과연 20골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득점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버팔로가 바이아웃을 한 거는 맞는데, 그래도 에드먼턴인데 옆에 맥데이비스랑 드라이사이틀이 있는데 안 되나? 네, 약간의 의구심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선수입니다.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팀메이츠 맨 마지막에 92%, 그러니까 팀이 좋다라는 거거든요. 네, 다른 리그의 어느 선수들보다 팀메이츠들의 퀄리티가 좋다 이거거든요. 근데 포인트가 안 나온다. 아쉽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경기로 스키너 선수의 90% 세이브율은 깨졌고요. 며칠 전에 단장의 말, 우리는 골리 영입 이번에 안 할 거야. 이 말을 지킬 수 있을지, 지킨다면 스키너 선수가 과연 에드먼턴을 캐리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